선생님 그 말씀하시는 게 전혀 그러니까 자칫 잘못 들으면 그런 거에 대한 열등감처럼 저는 안 들리고 음, 굉장한 총명하지 못했지만 더 빛나는 뭔가가 있다. 거기에 꿀리지 않는 음, 그런 좀 느낌이 드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선생님께서 사물이나 이런 것들을 보실 때 저는 이게 선생님 시에서 어머니가 음,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절대적이다. 저는 그렇게 음,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그 아들이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부모님을 늘 사랑하지만 아, 이런 사랑도 가능하구나. 저는 정말 그런 느낌을 좀 받거든요. 되게 인간적인 사랑이라고 해야 음, 되나? 그냥 엄마가 떨어뜨린 머리카락이나 음, 엄마 머리맡에 놓인 딸기 그릇 이렇게 막 되게 음, 별거 아니고 사실은 아, 왜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사실 그런 느낌 있잖아요. 부모님이 이렇게 음, 궁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가난하지 않았으면 음, 좋겠다. 어떻게 보면은 참 삶에 되게 찌그러진 모습도 있고 근데 그 안에서 너무나 따뜻하고 굉장히 빛나는 그런 것들을 찾아내시는 게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근데 그 어머니에게서 본 것을 다른 사물에게도 투영해서 그런 모습을 보는 게 저는 너무, 어떤 걸 보더라도 선생님 시에서는 늘 그런 시선이 있다는 거. 그래서 현재를 살고 있지만 기억 속에서 더 많이 살고 있다는 느낌. 기억 음, 속에서 더 많은 것들을 가져와서 음, 현재를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더 많이 살고 있다는 느낌?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좀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물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실 때도 아까 총명하지 못하다고 하셨는데 그 총명하지 못한 눈으로 본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너무 놓치고 있는 것들이 음, 굉장히 많고 그래서 선생님께서 뭐 사물에 대한 것들이 화려하거나 도시적인 게 아니라 어딘가 좀 약간 망가져 있고 재개발 골목이나 아니면 아기 고양이나 음, 죽은 매미나 그러니까 그런 거에 눈길이 더 많이 가시는 이유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좀 음,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음, 길을 다니면서도 절대 이렇게 네올산이나 이런 데 눈길을 주시는 게 아니라 어디 저기 구석에 있는 것들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음, 어, 일부러 찾으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것도 음, 어머니랑 좀 관련이 있는 그런 뭔가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세계를 이루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음. 그, 사실 이끌리는 거는 화려한 것들이죠. 어, 좋아합니다, 저는. 그런 거. 음,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잘 하지 못해서 그게 좀 안타깝지. 되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호기심이 많아요. 음, 기계나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호기심이 많고요. 음, 그래서 뭔 신형 전자제품이 나왔다. 그러면 다 검색해서 찾아봐요. 키보드 같은 거. 근데 잘 다루지 못한다. 독수리니까. 키보드를 아무리 좋은 걸 산다 한들 별로 소용없잖아요. 네. 그런 것들에 이끌리는 건 사실인데, 묘하게 저랑 그 우연인데 같이 운명적으로 만나는 것들은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섭섭하다. 어쩔 수 없다. 음, 반항하지 않는다. 수능적이다. 뭐 이런 거하고 연결될 수 있는 이제 측면들. 사실 그 어머니에 대한 시편들, 뭐 지금 어머님 뭐 계시지 않지만, 음, 어느 정도만 쓰고 안 쓰고 싶었어요. 음, 그러려고 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음, 왜냐면 시인들의 시들을 좀 어느 정도 자기 세계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시인들의 시들을 보면 결과적으로는 개인의 어떤 뭐 오해가 될 수도 있지만 그냥 그 개인의 차원에만 국한되는 것 같아요. 뭔가를 쓰면 그걸 사회하고 연결한다든지 아무튼 뭔가로 연결해서
내 것이 아닌 모두의 음. 것으로 만드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지나치게 그게 개인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좀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어머니한테 별 효도한 자식이 아니었거든요. 그런 자식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 늘 비치고 살았던 느낌?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벗어나지 못했던 그런 느낌도 좀 있었고, 아무튼 그런 게 있습니다만 가장 그냥 원형으로 제 안에 자리 잡은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저는 어머니를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어요. 어렸을 때 또 우리 어머니 너무 바빴고 좀 늦자식이어가지고 별로 어머니 얼굴을 볼 기회가 없었어요. 어머니는 늘 돌아다니셨고 할 일이 많아서 도회지 돌아다니셨고 늘 어머니를 기다렸어요. 이제 도회지에 살게 되면서부터는 이제 가끔 오셨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리고 어, 저는 별로 어머니한테 속 얘기를 털어놓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늘 내 속마음을 궁금해하셨어요. 근데 한 번도 그거를 충족시켜 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되게 독실한 크리스찬이셨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 가기를 굉장히 원하셨습니다. 초등학교 때나 이럴 때까지는 저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에요. 결과적으로는 뭐 그것도 대단한 일도 아닌데 충족을 시키지 못했죠. 말로만 수능한다고 별로 수능을 못하는 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내가 관계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저도 사람들 많이 알죠. 만나는 사람들 있는데 뭔가 정말 아까 내가 슈트만 얘기를 하면서 당신의 DNA와 나의 원자와 당신의 원자가 공유되어 있다라고 한 19절 정확한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 얘기를 했는데 그걸로 보면 가장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한 분을 들자면 아버지겠죠. 아버지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공유되어 있지 않은 말씀이 없으셨어요. 늘 뭔가 내 주변에 있지만 한 발짝이나 두 발짝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런 게 무슨 뭐라 그럴까? 절실하다 뭐 이런 감정이 아니라 그냥 필연적으로 수능적으로 그냥 공유되어 있었던 것처럼 생각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치게 만큼 두 번에 대한 심 많이 썼죠. 근데 그거를 이제 하나의 이제 저 나름의 알리바이로 말을 하자면, 시적 알리바이로 말하자면, 높여주고 싶었어요. 두 분을. 그러니까 두 분의 삶의 어떤 면들을 높여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거는 그나마 시를 쓰는 거였으니까. 시를 통해서 두 분을 좀 높여주고 싶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사소한 것들이긴 하지만, 어머니가 가시고 난 다음에 방바닥에 떨어져 있는 머리카락이 아니면 이제 가시잖아요. 올라오셔가지고 가실 때 버스 타잖아요. 버스 타고 서울역으로 영등포역으로 가시는데 그래도 아무리 불효자식이라 그래도 배웅을 해드려야 되잖아. 그럼 이제 어머니가 버스를 탈 때까지는 투덜투덜 거리다가 버스 타서 어머니가 또 버스 타고 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도 버스가 그냥 빨리 가버리면 좋겠는데 아주 천천히 가. 그러니까 버스가 이렇게 어머니를 타고 가는데 타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버스 창문으로 기도하는 그런 어머니를 쳐다보고 있으면 아무리 불효한 느낌 없는 삶을 건조하고
세상살이가 녹록지 않았던 그런 음, 청년이 보기에, 음, 조금 나이 들었던 사람이 보기에, 3, 40대 내가 보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는 이미 다 망각 속으로 다 흩어져 버렸지만, 음, 음, 이렇게 걸을 때, 음, 혹은 나랑 별 상관이 없어 보이는 사소한 음, 그런, 요즘은 이제 겨울이니까 강에, 여기가 두물머리거든요. 아, 사는 데가 동호, 음, 동호문답, 동호문답 누가 썼지? 아, 있잖아. 아무튼 그 동호문답 쓴 곳이야, 거기가. 두물머리. 두 가지 물이 만나요. 네. 한강과 중랑천이 만나요. 거기서 살고 있는데, 그래서 철새들이 많아요. 철새들 보면, 큰 애들 보면 독립적이야, 애들.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른 애들하고 안 놀려고 그래. 나름대로 고고해. 음, 크니까. 음, 근데 걔네들도 날이 많이 추우면 몰려있더라고. 밤에, 어저께 밤에 새벽에 중랑천을 거닐다가 철새들이 그 중랑천 추운 눈 막 내리고 이렇게 잔설도 이렇게 계속 남아있는 그런 강에 떠 있는데, 너무 추워서 그런가? 아니면 내 마음이 그렇게 느껴서 그랬는지 얘네들이 이렇게 모여있더라고. 그런 것처럼 뭐 어머니나 아버지가, 어머님과 아버지가 나한테도 그런 역할을 해준다. 음, 내가 세상에서부터 이탈하고 이 세상은 너무 참 쉽지 않은 곳이었구나. 음, 내가 뛸 데가 별로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 그래서 그 겨울철에 철새들처럼 음, 그냥 고독이나 음, 혼자 동떨어지려고 할 때 음, 부모가 있어서 음, 그래도 다른 새들하고 음, 모여있는 법을 음, 알려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음, 그게 이제 부모님이 음, 저에게 주신 그런 거고, 전 특별하게 음, 농촌 공동체라든지, 아니면 자연 이런 거를 막 사랑한다든지 그런 감정이 없어요. 그냥 저한테 선언적으로 주어진 것. 그게 선언적으로 주어져 있고, 그냥 그게 내 주변에서 빨리 떨어져서, 예를 들어서 이런 강남에 좋은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런 데서 살았더라면 그냥 그런 선언적인 것은 내 안에 분명히 있지만 영원히 깨어나지 않고 사라져버렸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런 약간은 조금 후회되거나 우리들이 누추하게 느껴지는 그런 사물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이런 원자들이 저하고 공유되는 지점이 많아서 그걸 이제 실수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제 마음에 그게 굉장히 많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그걸 느끼는 것만 있었다 그러면 그냥 사물들에게 뭔가를 베풀어주는 사람이 되었겠지만, 사실은 역으로 그 사물들이 오히려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은택을 입은 거죠. 아, 그게 뭐 가장 나에게 좋은 걸 많이 해준 거니까 당연히 사람이 자기에게 좋은 걸 찾아가는 건 도리인 거 아니겠어요? 내가 아무리 도의적 이미지 구애를 해도 네. 별로 뭐 나한테 주는 게 없다면 굳이 내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이쪽에 있는 것들은 필요 이상으로 나에게 많은 것이다. 강변을 거닐 때 만났던 3개월째 새벽에 통성기도를 하는 그런 목사님, 여기 운동장에
새벽에 걸으려고 모임을 갔는데 늦게 나왔다고 다른 할머니 타박하는 할머니들의 모임. 그런 걸 그냥 지나가면서 보면 또 새들이 이렇게 추우면 저런 큰 새들도 독립적이던 새들도 모일 줄 아는 거. 뭐 이런 걸 보면은 그냥 그걸 통해서 그래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다짐 같은 거라도 하게 되니까. 그리고 또 너무 운이 좋게도 때때로 그걸 시로도 쓰게 되니까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런 은택을 입은 거에 비하면 나라고 하는 사람은 참 어떻게 보면 인색하고 그런 생각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어, 그 사물이 빛을 비춰야 사물이 이렇게 환해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음, 사물이 있고 빛이 있으면 이제 사물이 환하게 드러난다고. 음.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빛에게도 사물이 있어야 빛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아까 말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내 몸이 있어서 이제 사물과 접속이 된다. 네, 그런 생각이. 물론 제 얘기가 아니라 르네 마그리트의 말이지만요. 아, 그래요? 네, 그 생각이. 그분도 저랑 참 비슷한 생각.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자, 컷. 네. 조금만 우리 여기 선생님 힘들 것 같으니까 물 좀 드려.